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안면 홍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안면 홍조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을 말하죠. 주로 양볼, 코, 이마, 턱 부위에 나타나며 단순히 피부가 빨개지는 것뿐 아니라 또 화끈거림, 따가움, 심한 경우에 통증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표면에 붉은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실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더욱더 빨개지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리고 평소에도 술 마신 사람처럼 코가 이렇게 빨간 분들이 계시고 코 옆에 실핏줄도 발달이 되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홍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그 중에 대부분이 이걸 좋아지게 하려고 뭔가 시술이나 집에서 홈케어를 한 이후에 더 민감해지고 빨개졌다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얼굴에 뭔가 좀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왜 이렇게 홍조가 있는 분들은 뭔가 또 좋아지려고 건드리면 더 악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면 홍조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홍조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며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원인은 크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홍조나 주사 피부염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유전성을 띠는 경우가 있고, 또한 피부 장벽 자체도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 홍조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폐경이나 임신 같은 이 호르몬 변화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몸 전체의 호르몬 밸런스가 변하면서 피부의 혈관 반응이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외부적 요인을 살펴볼게요. 자, 내부적 요인은 대부분 스스로 예방하거나 관리가 힘든 부분이죠. 진료를 보다 보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들을 잘 알고 원인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홍조나 주사 피부염을 막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온도 변화입니다. 뜨거운 샤워, 사우나, 반신욕, 거기다가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는 상황이라면 열 자극이 일어나서 홍조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조 증상은 피부의 혈관 확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겨울철이 되면 외출 시에 춥다 보니까 실내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반신욕, 사우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건조하고 실내외의 온도 변화가 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겨울철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안면 홍조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면 홍조가 있으시다면 뜨겁지 않은 좀 미지근한 물로 빠르게 샤워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화장실 거울에 김이 서리기 전에 샤워를 끝내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식과 음주, 그리고 흡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 경우, 그리고 술을 드시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 홍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안면부의 혈관에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음주나 흡연은요,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유발해서 특히 염증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이게 혈관과 관련해서 홍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피부의 예민함과 그리고 염증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기초 화장품 사용입니다. 안면 홍조가 있으시다면 일단 스킨이나 로션과 같은 이 기본 관리 제품의 개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으로 각 단계별로 자신에게 잘 맞는 하나의 제품을 바르되, 보습이 부족하다면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으며, 아예 스킨이나 토너 제품은 너무 예민하다면 바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킨이나 토너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무릎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스킨 토너 바르면 좀 자극이 가해지겠죠.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의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전성분표에 성분이 한 40에서 5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기초 화장품으로 5개에서 6개 이상의 기초 화장품을 바르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있으시죠? 특히 홍조나 주사피 비염이 있는 분들은 막 속건조함이 심하고 예민한 피부 때문에 피부에 좋다는 것을 막 여러 겹 덧바릅니다. 누가 야 이거 좋대 그럼 막 또 바르고, 이거 좋대 하면 또 사서 바르고. 그런 경우에 피부에 접촉하는 화학 성분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 화학물질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실제로 화장품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해서 따가움이 유발되는 경우도 뭐 때문에 가려운 건지, 아니면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가 원래 그런 건지 이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인 물질을 그냥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내가 화장품으로 발라서 접촉한 채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잘못된 선크림의 사용입니다. 선크림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자차는 피부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자차의 대표적 두 가지 성분이 바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라는 성분인데, 이 무기자차의 성분이 피부에 약간 백탁, 우리 하얗게 보이는 이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피부 안에 이 성분이 흡수가 되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된 화학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니까 이 안에 흡수된 화장품 성분의 열감까지 발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홍조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데 이 메이크업 화학물질이 모공 안쪽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닦아내기 위해 이중 세안을 해줘야 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피부에 자극이 가해질 수가 있으므로 홍조가 심한 경우에는 이 무기자차 선크림만 사용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잘못된 세안법입니다. 우리가 폼 클렌저 같은 세안제는 결국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나 메이크업 성분, 기름과 같은 오염물질들을 물과 함께 닦여지게 하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막 예민하고 또 얼굴 붉음증으로 고통받는 분이라면 피부가 더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하는 경우라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출 이후에 이 이중세안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선크림만 발랐고 또 홍조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조차도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크림은 단일 세안으로 좀 닦여질 만한 선크림과 폼 클렌저를 선택을 해서 단일 세안으로 닦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대신 저녁에 선블럭을 지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다거나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는 물세안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면 홍조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관리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된다거나 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러한 관리 방법들과 더불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치료 과정들은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원인들과 악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또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 물질이겠죠. 자, 첫 번째는 약물 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드름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물들,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이라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얼굴에 붉어진 원인이 어떤 염증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이 치료제를 통해서 더 완화가 잘 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안면 홍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피부 장벽과 관련된 현상들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먹는 약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는 약입니다. 우리 로젝스 겔,
네로겔과 같은 이 메트로니다졸 성분의 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고 관련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 모낭충을 억제를 합니다. 또 뭐 피부 장벽 같은 원인이라기보다 이 혈관 자체가 홍조의 주 원인인 경우에는 이 미르바소라는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연고는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대략 12시간 정도 붉은기를 줄여줍니다. 또 이제 수란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주사 중에서 특히나 이 굳은 농포성 타입인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레이저입니다. 사실 레이저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외국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정도로 홍조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 혈관 레이저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치료법을 가장 사실 홍조 치료에서 선호를 합니다. 이 홍조 치료의 효과적인 레이저는 우리가 585나 595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PDL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펄스 다이얼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이 레이저는 혈관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 혈관을 파괴를 시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V빔 퍼펙타가 있는데 제가 사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사랑하는 레이저 중에 하나이고 595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자, 이전 모델은 V빔이라고 불렸었고요. 이 레이저의 펄스를 더 잘게 균일하게 쪼개서 혈관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혈관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V빔 퍼펙타입니다. 그래서 멍과 부기는 줄이면서 치료 효과는 더욱더 배가시킨 장비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제가 앞에서 안면 홍조라는 이러한 질환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료와 함께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시술들을 함께 받을 때 치료의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극을 줄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에 자극을 주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는 것인데 뜨거운 증기, 반신욕, 사우나 중단, 갈바닉, 괄사 같은 문지르는 행동 중단, 화장솜으로 자극 주는 행동 중단, 이중세안 중단. 이중세안 중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결국 메이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레티놀 연고, 비타민C 같은 화장품이 아무리 색소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극감이 있는 화장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는 싹 다 중단. 일단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다 중단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를 더 자주 해서 바르는데 이 화장품 성분에는 자극감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은 좀 빼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개수를 줄였는데 그 성분 자체가 전혀 피부에 도움이 안 되는 물질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 성분이 첫 번째가 이제 소나무 시카로 불리는 바로 베타시토스테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어주사로 알려져 있는 PDRN, 세 번째는 물을 엄청나게 빨아당기는 히알루론산인데 저분자, 고분자 둘 다 들어있는 이중 히알루론산을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요즘 사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이 줄기세포 시술인데요. 본인의 혈액이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피부에 주입을 하는 경우에 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줄기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이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또 홍조나 예민한 증상이 좀 줄고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 리쥬란이나 엑소좀 주사 같은 건데 사실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오래되고 또 유명한 이 리쥬란이나 엑소좀 같은 경우 홍조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깊이에 잘 주입을 해줬을 때 홍조가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LDM 초음파 장비인데요. 자, 이 LDM은 피부에 저주파, 초음파를 전달을 해서 미세한 진동을 만듭니다. 이러한 진동은 피부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이는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의 혈액순환이나 염증과 관련된 부분에도 기여를 합니다. 다만 이 초음파 장비는 초음파 계열 장비 단일 사용만으로는 혈관 확장 자체를 줄이는 데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치료 방법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안면홍조의 정의와 원인 및 관리 방법 또 치료 방법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안면홍조의 치료는 먼저 당연히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질환보다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가져야지 재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